특허 기간 하면 딱 20년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이게 항상 칼같이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 특허 기간의 추가 시간은 언제, 그리고 도대체 왜 주어지는 건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20년이라는 약속,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특허를 받는 과정 자체가 너무 길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법 때문에 애써 만든 발명을 바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발명가 입장에서는 정말 귀중한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법이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인 20년의 약속이 뭔지 딱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늘어나는 두 가지 핵심적인 길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좋은 제도가 혹시라도 남용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까지 살펴보면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뭐든지 예외를 제대로 알려면 기본 원칙부터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바로 20년의 약속입니다. 이게 왜 특허제도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 같은 건지 먼저 그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특허라는 건요, 사실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발명가는 자신의 기가 막힌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신에 국가는 그 대가로 20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죠. 여기서 이 20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그 거래의 핵심 조건인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발명가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20년이란 시간이 막 줄어든다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서 두 가지 구체적인 해결책, 바로 특허 기간을 연장해주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는 신약 개발처럼 다른 기관의 허가를 받느라 시간을 허비한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아예 특허청의 행정 처리가 늦어진 경우입니다. 원인은 다르죠. 하지만 목표는 똑같습니다. 바로 부당하게 잃어버린 시간을 발명가에게 되돌려주자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길부터 한번 가볼까요? 외부의 다른 규제 때문에 발이 묶이는 경우입니다. 특히 우리가 먹는 약이나 농작물 같은 분야에서는요, 이 제도가 거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특허는 이미 받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하다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팔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허가를 기다리느라 날아간 시간만큼 특허 기간을 보상해주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연장은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하고요. 기회는 딱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신청한 사람, 그러니까 발명가 쪽의 실수로 절차가 늦어졌다? 그 시간은 절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공정해야 하니까요. 절차도 아주 엄격합니다. 제품 허가를 딱 받으면요,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 3개월, 이 짧은 시간 안에 연장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특허 전체의 유효기간을 늘려주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특정 제품에만 쓸 수 있는 기간 연장 쿠폰 같은 겁니다. 허가받은 바로 그 약, 바로 그 용도에 대해서만 독점권이 연장되는 거지, 그 기술을 다른 데 활용하는 것까지 전부 연장해주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외부 요인 말고요, 지연의 원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허를 심사하는 특허청 자체가 늦장을 부리는 경우죠. 이제 두 번째 연장 경로를 통해서 이 발명가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더 촘촘하게 짜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 단어는 바로 책임입니다. 만약에 특허청 심사가 너무 오래 걸려서 발명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었다면 그건 발명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 제도는 바로 그 행정 지연에 대한 책임을 특허청이 지고 손해본 시간을 고스란히 보상해주는 제도인 겁니다. 계산법도 아주 명확한 기준선을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출원한 날로부터 4년 또는 심사를 청구한 날로부터 3년, 이 두 날짜 중에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특허청이
이 기준보다 늦게 등록을 해줬다? 그러면 그 지연된 기간만큼을 정확하게 보상해주는 거죠. 아주 깔끔하죠? 여기서도 또 3개월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네요. 앞선 경우처럼 이거 아주 중요한 마감 기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작점이 달라요. 특허가 등록된 바로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역시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이렇게 발명가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주는 제도는 굉장히 강력하죠. 하지만 강력한 힘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그래서 법은 이 제도가 혹시라도 남용돼서 부당한 독점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연장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장 기간을 너무 과도하게 요청하거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처럼 명백한 거절 사유들이 있어요. 특히 아까 그 허가 기반 연장의 경우에는 알고 보니까 그 허가가 사실 필요 없는 거였다는 게 밝혀지면 당연히 거절되겠죠. 혹시라도 부당한 연장이 어찌어찌 승인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경쟁사 같은 이해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심사관까지 나서서 이 연장은 무효입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규칙들은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균형입니다. 발명가의 정당한 권리는 확실하게 지켜주되 그 권리가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무기가 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조율하는 것, 그것이 이 제도가 가진 핵심 철학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법이 제시하는 균형점이 어디쯤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정말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지금, 이 균형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혁신을 이끄는 발명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균형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까요?